해가지고 제발 다른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통장에 돈 많아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없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이유는 3년 전에 적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적금 넣으면 3년 뒤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는 빚을 내거나 다른 걸 했는데 하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하십시오. 예,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해외 주식 말씀해 주셨을 때 예. 자동 매수를 이제 뭐 예로 들어서 예. 5일이나 10일, 뭐 25일 예. 뭐 이렇게 걸어서 자동 매수를 하라라는 거를 권유를 해주셨었는데 만약에 그 날에 주식이 많이 상한가라든지 네. 좀 상승을 많이 했다 네. 라고 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자동 매수 시스템을 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사게 됐는데 내가 사야 되는 날짜에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를 맞거나 주식이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동 매수를 할 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TQQQ, UPR로 SOXL 미국 주식에는 상한가 한가가 없어 자체가요. 그냥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동 매수했을 때는 수익률이 올라가고 만약에 올랐다 이때 내가 내일 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사야 되겠나 이런 거 신경 쓰면 절대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 매수를 하라는 거라. 그 날짜대로 계속 사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 오를 때가 아니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때가 중요해요. 마이너스 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TQQQ가 마이너스 30% 났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0% 났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100만원씩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TQQ가 마이너스 30% 났어. 이때 개인 매수하는 방법을 시스템이나 원리를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30%가 떴다. 그러면은 나는 100만원씩 들어가면 100만원 더 매수할게. 마이너스 30%에서.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더 떨어지면 1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매수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갔는데 마이너스 50% 됐다. 그럼 이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200만원을 더 매수할게.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가 됐을 때 매수하는 거를 더 신경을 써야지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 매수 시스템은 요 기준만 자기가 한번 정하면 된다. 근데 제가 정한 기준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30, 50 됐다. 이렇게 되면은 매수를 더 하는 거예요. 자체.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폭락하거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이 많이 폭락하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폭락하고 미국 주식도 같이 폭락했다. 그럼 어디가 더 빨리 오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오르겠어요? 미국이 더 많이 오르겠어요? 미국이요.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빨리 오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이제 그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모든 주식 폭락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그 주가를 방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돈이 풀리니까 그 돈 가지고 경제도 돌아가고 뭐 월급 주고 보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할 때 기준만 정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또 몇 년 안에 또 주식이 미국 주식이 30%, 30% 이상 폭락했다. 그럼 TQQQ는 거의 90%지, 그죠? 그럼 이때 되면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요. 그렇지, 이때 무조건 기회예요. 지금 많이 겪었죠. 코로나 위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 모든 위기는 다 극복했어, 안 극복했어요? 극복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내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40, 50%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 돼요. 그때 되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30%, 40% 폭락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한다. 5천만 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빠져가지고 뭐 20%, 30%, 아니 1억으로 예를 듭시다. 쉽게. 자, 미국 주식이 뭐 1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억, 시가총액이 1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폭락해서 뭐 40% 폭락했다. 그럼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강남에 만약에 그 현대 아파트가,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몇 달 새, 6개월 새 10억짜리가 6억 되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는 게 기회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로 예를 들니까 안 사보니까 모르지, 그죠? 또 서울 하니까 헷갈리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백이 1,000만원짜리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불이 나거나 상황이 생겨갖고 갑자기 1,000만원짜리가 600만 원 한다. 그럼 사요, 안 사요? 삽니다. 빚내서라도 사야 되겠죠. 올라가지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라. 미국 주식은 그만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주식이라는 거라, 아직까지. 그래서 그만큼 내려가면은 복원력이 분명히 올라오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됐을 때 또 사야 되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작년 장이 안 좋았지, 그죠? 작년 장이 안 좋았고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주식이 올랐어요.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주식 하는 사람들은 2021년에 많이 올랐지, 그죠? 2021년, 2022년, 이제 2023년이 됐는데 2021년에 주가가 코로나 폭락했다가 다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은 사실은 일반인이 돈 벌기 쉽지 않은 장이에요. 이 장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하는 장이에요. 개별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게 있고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는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어. 작년에 주식한 사람 돈 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마탱이 쭉 갔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는 뭐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변수는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뭐 4번에서 5번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3월에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4월은 안 열리고 5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도 전문가장이야. 일반인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보면 개인들은 주식을 기다리다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주식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꼭지 지점에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 얼마 안 벌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내려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돼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죠. 그리고 2021년에 실질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삼성전자도 사고 많이 사서 주식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사보니까 주식이 막 오르니까 야, 내가 역시 주식에 소질이 있었나 봐. 내가 진작에 딴 거 안 하고 주식을 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뛰듭니다. 근데 이때 거의 마지막이에요, 자체가. 주식은 이때 돈 버는 이유는 개인이 잘해서 돈 벌었어요? 장이 좋아서 돈 벌었어요? 장이 좋았어요. 그렇죠.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이때는 바람이 계속 불어줘요. 누구나 연을 들고 다니면 연만 하늘에 띄우면 바람이 불어주니까 다 잘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연을 잘 날린다고 생각해서 바람 안 불어도 2022년에 날리고 2023년에 연 날리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마탱이 쭉 간다는 얘기야. 하지 마십시오, 주식. 제발. 제가 설명드린 거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ELS라든가 45% 밑으로 안 빠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만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뭐 마이너스 된 사람들도 많고 한데 마이너스 10% 20% 된 거는 크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ELS라는 상품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수익을 내면 돼요. 내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저는 제발 그런 내가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만 하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거 주식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전문으로 주식하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뭐 연금저축부터 해가지고 뭐 보험편도 한번 찍을 게 있을 거예요. 뭐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그 다음에 모든 투자 상품은 제가 다 해봤어요. 한 15년, 20년 동안 해보고 나서 이길 수 있는 것만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ELS나 뭐 다른 상품 같은 게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발 다른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하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통장에 돈 많아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많이 없어요.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이 없는 이유는 3년 전에 적금을 안 넣었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적금 넣으면 3년 뒤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는 빚을 내거나 다른 걸 했는데 하지 말고 다른 걸 통해서 하십시오. 이제 아까 얘기했는 거 연금저축이라든가 ELS 이길 수 있는 상품만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데 자영업자들이 거의 뭐 죽어납니다. 제 주위에도 동생들, 뭐 친구들, 뭐 선배들 하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또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좀 지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올라올 건데 그때까지 좀 힘내고 버티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이 많이 없더라도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했는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을 한 개씩 하면 앞으로 상황이 변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